독일 체류권 악용 허위 친부 인정법으로 강력 차단 추진. 독일 연방정부가 체류권 획득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이른바 거짓 친부 인정을 막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내각은 10일 특정 조건에서 친부 인정이 외국인 청의 동의가 있어야만 효력을 갖도록 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허위 친부 인정은 독일 국적 남성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외국 여성의 자녀에 대해 거짓으로 친부임을 인정해 아이와 그 어머니가 체류권과 사회보장 혜택을 부당하게 얻는 방식인데, 연방정부는 매년 수천 건이 발생하며 누적된 재정 피해가 수억 유로에 달한다고 추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부모 간 체류 자격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친부 인정은 반드시 외국인 청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는 현행 제도의 악용 방지 장치가 부족하다는 행정기관의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정부는 정상적인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남성이 생물학적 친부임이 명확하거나 이미 공동 자녀가 있는 경우 등에는 외국인 청 동의 없이 친부 인정을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허위 진술로 동의를 얻으려 시도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두 차례 개혁이 실패했던 오랜 난제였던 만큼 이번 개정안이 실질적인 악용 차단 효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깊어지는 독일 화학업계의 구조적 위기. 독일 화학산업이 전례 없는 심각한 위기 국면에 진입했다. 생산, 매출, 설비 가동률이 일제히 하락하는 가운데 고공행진하는 에너지 가격과 가중되는 규제 부담이 업계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독일 화학산업협회 회장 마르쿠스 슈타일레만은 연간 실적 발표에서 산업이 SOS 신호를 보낸다고 경고하며 정치권에 긴급한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업계가 제시한 현황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이미 BASF가 생산 라인을 해외로 이전하고 바커케미가 1,500명 감축 계획을 발표하는 등 구조적 붕괴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공장 설비 가동률은 손실을 피할 수 있는 최소치 82%에 한참 못 미치는 70%에 불과합니다. 위기의 배경에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 아시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에너지 가격의 에너지 집약 산업인 화학업계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건설 등 주요 수요 산업의 침체와 더불어 기후 규제 강화, 복잡한 인허가 절차까지 기업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업계는 지속 가능한 산업 정책과 신뢰 가능한 환경 조성이 시급하며 이대로라면 독일이라는 입지와 더 이상 맞지 않는다는 경고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독일 경제의 핵심 축인 화학산업의 위기는 국가 산업 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유, 독일 반도체 공장 대규모 보조금 승인 기술 주권 확보 전환점.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가 독일의 핵심 반도체 생산시설 두 곳에 대한 총 6억 2,300만 유로 규모의 국가 보조금 지원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이는 유럽의 반도체 공급망 안정과 기술 자립 강화를 위한 중대한 전략적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지원의 주요 대상은 드레스덴과 에어푸르트에 건설될 공장들인데, 드레스덴에서는 글로벌 파운드리즈가 4억 9,500만 유로를 지원받아 항공우주, 국방 등 전략 분야에 사용될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을 확장하게 됩니다. 이는 유럽 내 고급 반도체 수요 충족에 결정적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에어푸르트에서는 엑스팝이 1억 2,800만 유로를 지원받아 자동차, 인공지능 AI, 의료기기 등에 필요한 핵심 부품인 멤스 미세전자기계 시스템 전문 생산 라인을 2029년 상업 가동 목표로 구축 중입니다. 이유는 현재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높은 반도체 의존도를 낮추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들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보조금을 받는 두 기업은 위기 발생 시 유럽 시장을 우선 공급 대상으로 삼기로 약속했습니다. 엄격한 이후의 보조금 규정을 예외적으로 통과한 이번 결정으로 독일은 유럽 내 반도체 생산 거점 강화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독일, 은퇴자 증가와 출생아 감소로 인구 절벽 가시화. 독일이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이중고에 직면하며 사회보장 시스템의 압박이 심화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연방통계청의 인구 전망에 따르면 2035년에는 독일 국민 4명 중 1명인 약 25%가 67세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이는 현재 20%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고령화의 핵심 요인은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입니다. 통계청은 2038년까지 고령 인구가 380만 450만 명가량 증가하여 2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노동 연령층의 부담인데, 현재 노동 연령층 100명당 연금 수급자는 33명이지만 최악의 경우 2070년에는 이 비율이 61명까지 치솟아 근로자 2명 미만이 연금 수급자 1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동시에 출산율은 2024년 여성 1명당 1.35명으로 급격히 떨어져 인구 감소를 부추기고 있으며, 고령화 속도를 늦춰왔던 이민 효과도 점차 약화되는 추세입니다. 결국 20에서 66세 생산 가능 인구는 2024년 5,120만 명에서 2070년에는 4,530만 명, 높은 이민 가정시까지 줄어들 전망입니다. 나토 사무총장 우리는 러시아의 다음 목표. 나토 사무총장 마르크 리터가 러시아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며 동맹국들의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는 베를린 연설에서 우리는 러시아의 다음 목표이며 이미 위험 속에 있다고 강조하며
전쟁 직전의 상황을 억제하기 위한 방위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너무 많은 나라가 시간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러시아가 향후 5년 안에 나토를 상대로 군사행동을 할 준비를 갖출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폴란드 드론 침입, 대규모 사이버 공격, 철도 및 해저 케이블 사보타주 등 유럽 곳곳에서 러시아 개입이 의심되는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 리터는 이러한 활동이 전쟁이 이미 유럽의 문 앞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는 회원국들에게 방위비 증액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 확대를 촉구하며 특히 독일의 리더십이 집단 방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리터는 메르츠 독일 총리와 회담 후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평화안에 대한 공식 답변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으며 영토 합의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